이번에 팟캐스트 16 월드 오브 몬스터 짐 직관 후기를 좀 이야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3대 500에서 나온 오늘의 두 번째 광고 상품 글리펌프.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글리세롤이 1000mg 들어있는 이제 액상. 글리세롤은 액상으로 먹는 게 좋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한번 제가 글리세롤의 효과는 여러분들께 따로 설명드리는 거는 또 주제는 없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보시고 저는 한번 맛을 보고 여러분들의 맛을 평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도 하나 드시겠어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맛이 너무 진해 진짜. 아까 거보다 맛은 더 있네요. 맛 오렌지 맛 아닌가요? 포도 맛인가? 포도 맛인 것 같은데요. 맛이 굉장히 진하고 확실히 이제 3대 500 보충제들을 보고 봤을 때는 매 순간 이제 이런 부스터라든지 이런 BCAA라든지 한 번씩 맛을 보면은 1회 분량이긴 한데 맛이 굉장히 두껍다라는 밀도 있다 이런 느낌이 항상 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전체 할인 코드 15% 할인 코드 대문자 TFE15를 사용하시면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는 만큼 채널 운영에 앞으로도 계속 투자해서 해외 출장도 와이프가 허락한다면 많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드 오브 몬스터짐. 자, 직관 후기 질문 첫 번째 받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가장 많이 물어보신 거일 겁니다. 김건우, 김성환 두 선수분 결과랑 그리고 직관하신 그냥 후기. 그 두 사람의 시합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김건우 선수가 프로카드를 획득하고 그때 제가 이제 항상 시합 취재를 갈 때 국내 시합 취재를 갈 때 도와주는 동생이 있어요. 그 친구랑 이제 같이 봤을 때 선수들이 이제 20명이었어요. 거의 212 선수들이 그저 거의 20명이었는데 한 줄 한 줄 쭉 나오고 이제 나란히 이제 하거든요. 라인업을 보기 전에 서로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그 친구는 이제 굉장히 김건우 선수의 팬인데 김건우 선수가 212 프로전까지 우승할 것 같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김건우 선수가 프로카드를 획득하는 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고 가능했던 일이지만 프로전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이제 조남은 선수랑 김성환 선수, 박수현 선수를 넘을 수는 없다 라고 제가 이 옆에 있던 친구한테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렇게 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디빌딩에서는 오랜 기간 훈련을 한 거에 대한 게 몸에 티가 나거든요. 근육의 밀도로 표현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건우 선수가 아직은 조남은 선수와 박수현 선수 그 다음에 이제 김성환 선수에게는 절대 안 될 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제가 틀렸지만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야기고 이제 라인업을 쓰고 퍼스트 콜아웃이 불리는데 김건우 선수가 라인업을 이제 선수 번호대로 라인업을 쓰는데 선걸 봤는데 그 라인에 누구누가 있었는지 기억도 안 날 정도로 김건우 선수가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잘하면 우승 대권을 노릴 만도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번호 순대로 나열한 그 조별 심사에서 이미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제 퍼스트 콜아웃이 호명되고 저지들이 김성환 선수와 김건우 선수를 나란히 두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양측의 팬덤들한테 어떻게 보면 좀 질타를 받을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더 친분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오히려 김성환 선생님이랑 더 친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이제 결혼식에도 와주시고 저도 이제 센터 오픈식에도 가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적인 사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선수의 대결 구도 자체는 제 눈으로 봤을 때 시합이 끝날 때까지 모를 정도의 박빙은 아니었어요. 제 눈에는 제 눈이 틀렸을 수도 있고 제 눈에는 두 선수의 수준이 굉장히 비슷하고 치열했지만 김건우 선수가 이기겠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퍼스트 콜아웃 심사 2차 컨퍼메이션 라운드 파이널 말고 첫 번째 퍼스트 콜아웃 심사에서 이미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부터 왜인지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컨디셔닝을 많이 얘기하는데 김성환 선수의 컨디셔닝도 정말 좋은 것 같고 김건우 선수의 컨디셔닝도 좋았는데 이제 김성환 선수의 컨디셔닝이 더 좋았는데 김건우 선수가
어떻게 이겼냐라는 의견들이 꽤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컨디셔닝이라는 측면은 이 가슴 근육, 어깨 근육, 이런 복부 이런 한 군데만은 볼 게 아니라 근육의 전반적인 형태를 봤을 때 김건우 선수는 희한하게도 후면부나 전면부나 대퇴 앞다리나 햄스트링이나 등 근육이나 컨디셔닝의 상태가 일정했어요. 근육과 스킨이 달라붙은 상태, 구분되어 있는 상태가 일정했다고 하면은 김성환 선수는 어떤 부분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근육이 밀고 나왔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은 근육과 스킨이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보디빌딩은 약점을 소거해 나가는 채점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김성환 선수가 돋보이는 컨디셔닝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김건우 선수에 비해서 모자른 컨디셔닝의 부분들을 감점이 아니라 그 부분들을 이제 마이너스는 오히려 보디빌딩에서 좋은 점이 아니라 이제 표현을 위해서 마이너스를 하겠습니다. 감점이 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선수의 대결 구도에서 컨디셔닝이 김성환 선수가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김건우 선수의 컨디셔닝은 올림피아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조금 더 근육이 세게 달라붙어야 되고 근육의 세퍼레이션이나 볼륨이 더 좋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신체 전반을 놓고 봤을 때 김건우 선수는 일정한 컨디셔닝, 70이라는 퍼센트의 일정한 컨디셔닝을 유지했다면 김성환 선수는 어떤 부분에선 80에서 90, 어떤 부분에선 60에서 50이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부분으로 인해서 컨디셔닝적인 부분에서 김성환 선수가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컨디셔닝이라는 이 단어 안에 볼륨감이라는 것도 표현이 되는 거예요. 김성환 선수가 가슴이랑 이런 앞쪽에 근육이 많기 때문에 볼륨감으로 표현된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70보다 더 높은 수준의 컨디셔닝이기 때문에 더 세게 밀고 나와서 입체감이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쉐입적인 측면에서는 김건우 선수가 좋을 수밖에 없었던 게 조금 더 가는 허리와 광배근이 조금 더 넓게 펴져나왔고 하체의 전반적인 사이즈랑 펼쳐지는 정도도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개인적인 감정을 다 빼고서라도 저는 김건우 선수가 우승을 할 거라고 두 선수의 비교 심사를 통해서 조금 인지를 했고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각자 부분들의 팬들이 있겠지만 그 어떠한 개인적인 감정도 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시합 전에는 김건우 선수가 절대 안 된다고 말했던 옆 친구랑 내기를 하진 않았지만 옆 친구한테 질책을 하면서 너가 아직 보디빌딩을 모른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시합이 끝나고 나서는 그 친구한테 네가 나보다 낫다 라고 말을 했을 정도로 저는 이제 김건우 선수가 앞서 말씀드린 그 3명의 프로들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을 솔직히 못했어요. 그리고 넘어섰을 때는 김건우 선수가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좋구나 라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자, 김건우 선수 질문이 많습니다. 그쵸. 저는 네. 예상했습니다. 예. 김건우 선수 등이 올림피아 정도까지 경쟁력이 있을까요? 더 이어서 넓이감은 좋아 보이는데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두께감에서 부족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느끼신 바가 정확하고요. 올림피아 212 선수들을 보면은 그 두께감, 풍성함으로만 표현된 게 아니라 그게 밀도로도 표현돼요. 그 밀도를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이런 그냥 정해진 그런 모양이 있어요. 그 모양 안에 만두라고 할게요. 만두 안에 만두 속이 꽉 찼을 때 우리가 겉에서 보이잖아요. 만두 속이.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212 선수들의 근육량은 그 쉐입을 떠나서 정말 밀도가 엄청나요. 근데 김건우 선수가 부족한 게 아직은 그런 밀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밀도가 뒷받침쳤을 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쉐입과 포텐셜을 지닌 선수이지만 마찬가지로 또 지금 제한 체중에 걸려있는 만큼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여기까지가 제 생각입니다. 조남은 선수 어떠셨습니까? 저는 조남은 선수의 정말 오랜 팬으로서 조남은 선수가 이제 모습을 봤을 때 과거 전성기 시절 IFBB 프로리그에서 성적을 내던 시절 때보다 뒷다리랑 엉덩이가 좋아졌어요. 그리고 4번 포즈도 좋아졌어요. 그런데 왜 성적을 내지 못했냐? 조남은 선수는 앞서 말씀드린 뒷다리랑 햄스트링, 그 다음에 등 근육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 좋지 않았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근육의 강도, 그 중동 선수 플러스 흑인의 볼륨감을 타고난 그런 그 컴바인된 그 전면에서의 근육, 동글동글하고 밀도 있는 그런 강도 높은 컨디셔닝과 볼륨감으로
그 성적을 내오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많이 상실이 된 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니까 조남은 선수가 이제 베테랑답게 운동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서 4번 포즈나 엉덩이의 결, 햄스트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동시에 본인의 엄청난 강점인 그런 근육의 강도와 볼륨감을 전면에서 조금 잃었다는 것이 본인한테 좀 치명적이지 않았나 싶고요. 조남은 선수의 과거의 장점하고 이번 시합에서 수정된 부분이 많이 합쳐졌다. 조남은 선수가 저는 무조건 1등에 가까운 경쟁을 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좀 아쉬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상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투원투에 장성엽 선수가 있었다면 결과가 어땠을지. 장성엽 선수의 베스트를 놓고 봤을 때는 저는 장성엽 선수가 아직은 212에서 가장 성적을 잘 낼 수 있는 212 바디빌더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성엽 선수의 베스트라 하면은 뭐 올해는 이제 쉐입적으로 발전을 했지만 컨디셔닝 피크를 만들어내는데 실패를 했죠. 근데 이제 본인의 컨디셔닝 피크를 만들어낸 상태에서 이제 지금의 쉐입을 유지해서 시합을 뛰었다면 저는 장성엽 선수가 우승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5번 선수의 투원투 가능성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5번 선수가 이번에 정말 몸을 너무 잘 만들어 오셨지만 이제 이런 신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212 선수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런 밀도 있는 선수지만 212 선수들의 그런 꽉 찬 느낌을 보여주기에는 그런 신장이라는 부분이 좀 이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픈으로 가는 게 맞지만 또 이제 보디빌딩을 오랜 기간 해오시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212에서 지금처럼 컨디셔닝 잘 만들고 밀도 있는 모습으로 성적을 내는 데는 가능하지만 조금 더 여기서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 체중이라든지 이런 키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는 방지훈 선수 질문입니다. 저도 채점표를 안 봐가지고 채점표가 근데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1점 차이라고 네. 보이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2등 선수와 비등하게 보셨는지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누구를 점치셨는지. 방지훈 선수가 이기겠구나 생각은 했어요. 근데 근소하게 이기겠다고도 조금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박성훈 선수도 본인의 베스트를 만들어 오긴 했거든요. 방지훈 선수도 좋았고요. 방지훈 선수가 우승한 거에 대해서 전혀 이견이 없고 동의를 하고 정말 훌륭한 모습으로 우승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제 선수 본인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선수 본인이요? 네. 서주성 선수가 질문을 했고 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것. 사이즈. 너무 좋았어요. 몸도 너무 예쁘고 이번에는 정말 몸을 잘 만들었다는 게 여러분들 컨디셔닝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가진 근육량 내에서 몸을 너무 잘 만들고 두상도 작으시고 허리도 가늘고 어깨 프레임도 좋고 하체 모양도 좋고 하지만 이런 사이즈가 아직은 이제 좀 연장자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부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등 근육, 4번을 잡을 때 굉장히 등이 이제 탑4 선수들에 비해서 많이 약점으로 노출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보완이 된다면 번쩍 순위 상승, 국내에서 조금 더 인정을 더 받을 수 있는 클래식 피지크 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또 채점과 관련한 것 같은데 만장일치 정도로 김건호 선수가 우세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저도 애매하게 방지훈 선수랑 박성훈 선수의 대결이 1점 차인지도 저도 나중에 알았고 그 다음에 김건우 선수와 김성환 선수가 만장일치인 것도 나중에 알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시합을 봤을 때는 두 선수 김건우 선수가 할 것이라 생각을 했고 방지훈 선수가 우승할 것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그 우승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만장일치로 이겼다? 1점 차이로 이겼다?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예상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염두를 하진 않았어요. 네. 그냥 점수차를 듣고 그냥 그렇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그리고 이 질문의 의도를 파악을 하자면 이제 김건우 선수와 김성환 선수가 그 정도로 차이가 났냐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로 차이가 났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만장일치라는 것도 심판들이 전원 김건우 선수가 이겼다고 얘기를 한 거지 두 선수의 차이가 심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만장일치일 뿐 각자 저지들의 생각들이 뭐
김건우 선수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네, 조금 더 좋을 수 있네, 조금 더 좋을 수 있네, 이렇게 만장일치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 두 선수의 차이가 심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요. 그 당일의 이런 컨디셔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성환 선수가 이길 수도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일의 몸이 김건우 선수가 더 좋았을 뿐이죠. 자, 박수현 선수가 컨디셔닝을 뽑았을 때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박수현 선수가 그 텍사스 프로에서 오픈 나름 10명 나왔는데 3명 정도를 제끼시고 7등인가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박수현 선수가 절대 안 좋은 몸이 아니시거든요. 근데 이제 박수현 선수가 지방을 덜 뺐다기보다는 이 근육이 확실하게 지방을 딱 잡아서 이렇게 팍 이렇게 튀어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항상 좀 아쉬운데, 그런 부분들이 베스트로 나온다면은 당장 212 지난 몬스터짐 프로에서 우승할 정도의 그런 모습이었겠죠. 박수현 선수는 언제나 그런 막바지 컨디셔닝을 잡아냈을 때 충분히 대폭 성적이 상승할 수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오픈이 했어도 프로쇼에서 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스트럭처를 갖고 있다 생각하고요. 프레임을 갖고 있다 생각하고요. 212에서도 체중이 받쳐주신다면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질문도 많네요. 방지훈, 박재훈. 그러니까 이제 당연한 건 아니지만 여튼 뭐 차이가 있다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고 뭐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서두부터 말씀드린다면 방지훈 선수는 박재훈 선수한테 당장은 안 됩니다. 네.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확실하게. 이 올림피아를 박재훈 선수를 제외하고 얘기해 볼게요. 올림피아 1위부터 10위까지를 보면은 그냥 우리나라 시합에서는 볼 수 없을 정도의 몸이에요.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우리나라 시합을 가서 봐도 그 정도 수준의 몸을 만든 사람을 보기가 힘들 정도로 그 사람들 괴물들이에요. 심지어 세컨드 코라고 10위 안에 들지 못했던 선수들만 봐도 그 선수들의 몸의 상태는 국내 시합에서 그랑프리를 하고 1등을 하고 프로쇼를 우승한 그 어떠한 선수들도 보여주지 못한 수준의 그런 컨디션입니다. 따라서 아직 두 선수를 비교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방지훈 선수가 올림피아에서 성적을 낼 수 있는 포텐셜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올림피아 선수들이 보여주고 있는 몸 상태를 방지훈 선수가 아무리 이제 몸을 잘 만들었다고 하지만 비슷한 거리에서 올림피아 선수들과 방지훈 선수를 봤을 때 이 올림피아 선수들의 레벨은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스포이 채널 가셔서 이제 선수들의 개인 포징을 한번 보시거나 리뷰를 한번 보시면서 좀 고화질로 이제 설정을 해서 변경을 해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그 선수들의 그런 질감이나 컨디셔닝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몬스터짐 자체가 조명이 굉장히 좋은 시합이기도 하고, 올림피아는 조명이 없습니다. 거의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감안해서 보시면은 이 올림피아 선수들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레벨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10위를 한 박재훈의 그런 미친 그런 성적을 다시 한번 새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공통된 질문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김건우 선수가 이제 올림피아 24년도 올림피아 진출을 했는데 네. 올림피아 성적 예상 순위 어떠실 것 같은지? 예상 순위는 지금의 몸으로는 퍼스트 커플이나 당연히 부르기 힘들고 탑10 언저리에서도 경쟁을 이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쉐입이 독보적이고 컨디셔닝이 일정하다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좀 이 사진이랑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체 전반에 걸쳐서 이제 근육이 달라붙은 정도랑 컨디셔닝이 일정하다는 건 축복이에요. 축복. 그게 아닌 선수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아요. 그게 굉장한 큰 축복이고, 그게 전체적으로 더 세게 달라붙었을 때 김건우 선수는 순위가 대폭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을 때 절대 진입할 수 없는 정도의 몸 상태이기도 해요. 지금의 몸 상태는. 그렇기 때문에 순위 예상을 당장 할 수는 없고, 만약 이런 부분들이 올림피아 선수들 정도까지 해결이 된다 했을 때 탑10 수준까지 노려볼 수 있는 포텐셜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로 이제 얘기를 해보자면 건우 씨는 특보이님 생각보다 기대 이상을 보여준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외에 다른 또 선수가 있는지. 기대를 이상. 네, 기대 이상. 방지훈 선수하고 방지훈의 베스트를 봤기 때문에 방지훈 선수하고 그 피지크의 이제 허주시엔 1위를 했던 그 중국 선수가 작년 몬스터짐 때는 좀 수분이 좀 넘쳐 흘러서 새는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시합 내내 일정하게 거의 뭐 조각상처럼 단 한 차례의 흔들림도 없이 완벽하게 포징이랑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수행해냈고, 올림피아에서도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란, 당장에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란 생각조차 들 정도로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근육의 볼륨이라든지 모양이라든지 세퍼레이션이라든지 올림피아에서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동양인 최초로 좀 높은 순위에 진입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올림피아 부분에서 제가 얘기했던 거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쉐입 대 컨디셔닝 이런 개념이 아니다. 아까도 김성환 선수 대 김건우 선수를 말씀드렸지만, 컨디셔닝이 70이든 60이든 80이든 모든 전 신체 전반에 걸쳐서 일정한 것이 감점을 안 당하는 데 더 중요하다. 그리고 김건우 선수의 컨디셔닝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아직 신체 껍데기가 좀 두꺼워서인지 아니면 수분 때문인지 몰라도 전체 몸의 전반에 걸쳐서 세퍼레이션이 일정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한 단계 몇 커플 더 벗겨졌을 때 정말 무서운 선수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감점제이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완벽하게 붙더라도 어떤 부분이 좀 많이 평균적인 부분보다 떨어져 있으면, 근육과 피부가 떨어져 있으면 크게 미끄러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쉐입은 그 다음이죠. 쉐입이 강점이라는 것은 정말 큰 이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모든 부분들, 컨디셔닝과 근육 사이즈가 뒷받침졌을 때 이 쉐입이라는 부분은 나를 8등에서 1등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몇 단계를 점프시킬 수 있는, 내가 모든 것들이 맞아떨어졌을 때 몇 단계 순위를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이지만, 반대로 내가 100%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여전히 나의 강점으로 발현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김성환 선수가 전체적인 컨디셔닝의 수준이 앞과 뒤가 일정하고 신체 전반에 걸쳐서 일정하게 전면 수준까지 끌어냈다면 김성환 선수가 이겼겠죠. 여러분들 말씀하신 대로 김성환 선수가 컨디셔닝이 좋았던 신체의 부위는 정말 강력하게 좋았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쉐입은 좀 나중 문제다. 우리가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나중 문제다. 네. 키온 피어슨이 아무리 쉐입이 좋아도 올림피아 거의 꼴찌를 했던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쉐입 대 컨디셔닝, 이건 좀 아니다. 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진호 선생님 직관하신 소감. 그냥 감동적이었어요. 진짜 이진호 선수를 제가 보디빌딩 최전부터 좋아하던 보디빌딩 팬은 아니고, 저는 IFBB 프로리그부터 봤지만 이진호 선수의 옛날 사진들을 봤을 때 정말 그 시절의 몸으로 현재 보디빌딩에 경쟁을 했다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만한 훌륭한 몸을 가진 선수인데, 이제는 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지금 현대 보디빌더들과 경쟁하기에는 이제 많이 노쇠화를 하시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좀 훌륭한 퍼포먼스를 보이셨고, 최근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시합에서 컨디셔닝을 놓치신 적은 또 없는 그런 베테랑 보디빌더이기 때문에 존경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나중에 팟캐스트에 모시게 되면 정말 영광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네. 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네. 직관을 이제 많이 해보셨으면 당연히 해외 프로쇼랑 우리나라 프로쇼 그리고 뭐 나바까지 포함을 해버릴게요. 조명이 저는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맞아요. 조명에 따라서, 그리고 당연히 선수들이 바르는 뭐 오일링이라든지 아니면 또 그 탄 작업에 있어서 그거를 정말 좀 잘못 가져갔을 때 순위 변동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엉망진창으로 하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또 한번 언급하게 되는데, 장호연 선수한테 좀 죄송스러울 수도 있는데, 장호연 선수가 몸을 잘 만들었거든요. 그게 컨디셔닝 실패처럼 보이게 오일링을 하셨어요. 컨디셔닝이 실패처럼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장호연 선수의 이런 피지컬 업데이트를 몰랐던 분들은 그게 아마 전반적으로 다 수분이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오일링을 너무 심하게 하셔가지고 아예 심사에서 제외될 정도로 밀린 것 같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몬스터짐 조명이 굉장히 선수들을 위한 조명이었어요. 그 말인즉슨 오일링이 심한 선수들은 그게 오일이 다 이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정말 치명적으로 이제 수분이 가득 찬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이제 굉장히 좀 아쉬웠던 선수 중에 한 명이고, 왜냐면 좀 베스트의 몸을 준비한 만큼 좀 제대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물론 조명에 따라 이런 오일이라든지 탄을 준비한다? 이거는 그건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조금 판단을 잘 하셔서
너무 좀 도전적이나 좀 특이한 그런 방법을 사용한다기보다는 본인의 몸을 믿고 그냥 가는 게 가장 좋은 안정적인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굉장히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면은 장호연 선수의 준비 과정을 봤던 사람들은 장호연 선수가 저게 이제 오일이 뒤덮인 거지 수분이라고 생각 안 했을 거기 때문에, 근데 저지들이 봤을 때 그 수분이라고 충분히 생각할 만큼 다 반사돼 보여가지고 많이 아쉬웠습니다. 정말 치명적인 실패 사례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실패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이건 진짜 이게 치명적인 그 탄 작업, 오일링 작업의 실패 사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또 시합이 하나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있고 장호연 선수 젊고 더 보여주실 모습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좋은 선수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탄 작업에 있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전적인 그런 오버하는 그런 본인이 조금 더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특이하게 한다기보다는 남들 하는 대로 프로탄, 뭐 하스터프 이 정도가 딱 좋지 않을까, 모든 시합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은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팟캐스트 16 올림피아에서 월드 오브 몬스터짐 직관 후기, 여러분들께서 질문 주신 거 최대한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중복되는 거 제외하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으로 엄선해서 좀 긴 시간 팟캐스트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게스트 없이 저만 말을 하려다 보니까 좀 힘이 들지만 되게 또 다른대로 재밌었고요. 여러분들께서 질문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보디빌딩 팬분들이 이제 얕은 팬들이 아니라 조금 매니악한 팬들도 점차 많아지고 있구나 라는 걸 새삼 느낀 것 같습니다. 팟캐스트 16 마무리하고 여러분들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12월 5일에 테렌스 러핀이 이제 내한을 합니다. 테렌스 러핀을 또 내한을 이제 주도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또 12월 10일에는 테렌스 러핀의 팬미팅을 또 제가 주최할 예정이니까, 아직은 공지를 안 했어요. 이제 팟캐스트가 먼저 올라가고 그 추후에 공지 영상이나 커뮤니티 인스타를 통해서 이제 인원들을 모집할 거지만, 삼손다오다 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은 시간,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 여러분들께서 저렴한 가격에 보디빌더를 직관하고 보디빌딩의 포징들을 직관을 하면서 다양한 선물들도 받아가실 수 있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삼손다오다 때 이제 제 돈을 많이 써가면서 이렇게 시작을 했던 일이 커져가지고 해외 선수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과 또 투자를 또 많이 받게 된 것 같아서, 상반기 때 이제 돈을 쓰고 고생했던 것들이 빛을 발한 것 같아서 너무나 행복하고, 저는 정말 꿈속에 살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꿈속에 살게 해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